다양한 외부 참석 인원들이 모이는 하버드의 외부 공개 강의실. 한 중국인 유학생이 앉은 자리에서 한국은 한국 공장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순간 공장단지 전체가 망해버리는 후진국이 되어버릴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한국인들이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감사해야 된다는 이상한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하버드 교수의 일갈 한마디에 강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고 마는데요. 대체 이곳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캐서린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 중 하나인 하버드에서 다양한 복합 과목을 수강 중인 저는 최근에는 인구산업공학과를 전공하며 다양한 지식을 쌓고 있는데요. 각 나라의 특징적인 인구 밀도와 산업공학을 연구 중인 저는 특히나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구 밀도와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 한국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발표 자료를 위해 한국도 5번 이상 방문해오며 한국에 대한 선진국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제가 태어난 미국이나 일반적인 유럽권의 나라들과는 다르게 24시간 언제 어느 때나 안전한 사회보장 시스템은 물론 도시와 생산공장 단지가 적절히 섞인 효율적인 선진국 인프라를 보이고 있었고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을 크게 앞지른 것이 분명해 보였죠. 하지만 제가 이런 발표를 진행할 때마다 꼭 듣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거의 99% 확률로 중국인 학생들이 한국은 중국보다 후진국이라는 발언은 물론 현재 한국 공장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산업노동자는 중국인들이니 그들이 모두 파업을 하면 한국의 경제활동은 1초 만에 끝이 나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현재 한국의 경제주권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기괴한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럴 때마다 번번이 그들의 수준 낮은 질문을 무시해왔으나 바로 얼마 전 저는 정규강의 시간에 이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인구공학 교수님께서 정규 강의를 진행하시는 날이었기에 교수님께서는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한국을 인구밀도 대비 매우 효율적인 대기업 생산공장 단지와 물품 생산량을 가진 특별한 선진국 국가라는 강의를 진행하셨는데 교수님의 입이 열리자마자 한 중국 학생이 뭐라고요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학생은 앉은 자리에서 손도 들지 않고 저희 교수님을 향해 대체 왜 대다수의 하버드 교수들이 한국의 공장 생산량이나 경제 밀도가 선진국이라고 올려치기 하고 있느냐며 이해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진행했고 역시나 제가 겪어왔던 상황과 똑같이 현재 한국의 경제주권은 한국의 공장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다며 가난한 한국은 중국인 노동자들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교수님께서는 살짝 당황한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어째서인지 중국 학생을 향해 자기 생각에 대해 더 발언을 진행해보라고 했고 그렇게 중국 학생은 신이 나서 기괴한 발언을 더더욱 떠들어댔는데요. 하지만 중국 학생의 발언이 진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교수님이 왜 통쾌한 표정을 지으며 중국 학생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완벽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 뛰어난 두뇌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의 공장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인가요?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은 단순히 한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이민을 간 중국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로지 현재 가난한 한국의 공장 생산량이나 경제 상황을 도우려고 중국 정부에서 모국의 마음으로 파견을 보낸 사람들이고 그들 모두는 한국인들보다 평균적으로 뛰어난 두뇌와 학업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라는 대학교에서마저도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한국의 반도체 경제 상황이나 IT 계열 산업이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하다니 그 이면에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희생을 모른다고밖에 생각이 들지가 않네요. 제가 중국인이라서가 아닙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진실이에요. 특히나 현재 교수님은 물론 강의실에 많은 학생들까지 한국이 그저 선진국이고 뛰어난 경제 대국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한국은 공장단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두뇌마저 갖춘 사람이 없어서 오로지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인들 스스로는 너무 멍청하고 IQ가 낮은 나머지 공장 생산을 담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공장 생산이 아닌 그 공장을 최초 건설하고 계획한 사업체도 한국의 대기업이 한 것이 아닌 중국 정부가 해준 것이 100%인 사실이죠. 즉 지금의 한국은 저희 대국 중국이 지어준 사업계획서와 중국인 노동자들로 경제 수출을 하고 있을 뿐 그들 스스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아니라면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중국인 노동자들의 거주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한국은 중국보다 완벽하게 가난한 후진국입니다. 평균 시급을 비교해 봤을 때도 중국에서는 시급이 1만 원이 넘어가고 있지만 한국은 지금 시급이 100원인 나라입니다. 즉 아무리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해도 중국의 노숙자보다 못한 삶을 한국인들은 강제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에서는 공장 단지에서 생산 설비를 담당할 지능을 가진 한국인들이 애초부터 없기도 했지만 한국 청년들의 약 80%가 취업 의욕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러한 한국의 암울한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국인 생산 노동자들을 엄청난 인구수로 한국으로 대거 이주시켰습니다. 오로지 한국의 경제 생산 회복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지금 한국의 경제 생산 규모나 대기업 공장 단지들이 중국의 몫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으니까 말이죠. 하버드 대학교에 다닐 정도의 지능이라면 굳이 월급 600만 원을 받는 중국인 생산 노동자들이 월급 10만 원에 한국으로 취업을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이곳의 학생들과 교수들은 마치 모두가 무슨 최면에 걸린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공장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대단하다며 미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건 한국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이루게 만들어준 중국인 노동자들인데 말이죠. 또한 여기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현지 한국인들이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기업 공장에서 생산 설비를 담당하는 중국인들은 월급 10만 원을 받으면서도 오로지 속국인 한국을 위해 희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중국 정부의 제안으로 한국으로 가기는 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속국이니 부모의 마음으로 한국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들이 중국어를 쓰고 단지 조금 거칠게 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해는 됩니다. 한순간에 나타난 중국인 노동자들이 자신들보다 뛰어나고 똑똑한 일머리로 생산 설비를 잡고 있으니 그것의 질투와 국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죠.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특히나 중국인들은 효율적인 생활을 위해 생리 현상마저도 가는 시간을 아끼려고 길거리에서 일을 해결하는데 한국인들은 이러한 저희 중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욕하고 더럽다며 한국 사회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인들 대부분이 중국으로 돌아간다면 상위 10% 이상의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오로지 속국인 한국의 경제 부흥을 위해 부모된 마음으로 한국의 공장 단지에서 희생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쓰레기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꽤 뛰어난 하버드라는 이곳 강의실의 학생들도 이러한 한국 공장 단지의 진실을 모르고 그저 한국을 올려치기하고만 있죠. 상식적으로 40년 전만 하더라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평균 월급이 500원이던 한국인들이 지금 어떻게 경제 대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들의 이면에는 모두 저희 중국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수님에게 강의의 정정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땅의 면적 대비 인구 밀도가 높은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 결과물이나 대기업 생산 공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동화 생산 시스템들은 전부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바이며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생산 노동자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단체 파업을 하도록 공식 요청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경제 수출과 대기업 연구단지들은 단 하루 만에 망해버리고 말겠죠. 저는 대국 중국인들을 대표해 교수님에게 진실한 강의를 진행하라는 아주 단순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한국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굶어 죽게 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저희 중국인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가난한 나라라는 말이에요.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학생은 앉은 자리에서 책상까지 내려치며 울분스러운 기괴 발표를 진행했고 이 모습은 흡사 중국의 세뇌에 빠져버린 평범한 중국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학생은 자신의 발언에 별다른 강의실에 호응이 없자 다들 한국 정부에게 돈을 받고 지금 이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것이냐며 한국의 경제는 당장 내일이라도 중국인 노동자들이 단체 파업을 한다면 망할 것이라며 저주에 가까운 망언을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강의실에 있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간 것은 그저 단순히 가난한 중국을 떠나 돈을 벌러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냐며
그게 싫으면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제발 좀 떠나라는 폭소를 터뜨리는 농담들이 터져나왔고, 이는 중국인 학생의 주장과 달리 담백한 팩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상황을 지켜보시던 저희 교수님께서 중국 학생에게 이름을 묻고 다시 한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중국인 학생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학생이 상식적인 것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국보다 중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면 중국인들이 굳이 중국을 떠날 이유가 있을까요? 또한 두 번째 질문으로는 당신은 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교수님은 중국 학생에게 두 가지 담백한 질문을 날리셨지만 어째서인지 중국 학생은 그저 이것을 못 들은 척하며 멀뚱멀뚱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만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 교수님께서는 역시나 이것마저도 예상한 반응이었다는 듯 그 중국 학생의 핀 마이크를 가져가시더니 지금부터 자신의 발언에 자신이 있으면 질문을 하라는 말을 남긴 뒤 역광광 발표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국인 생산 노동자들은 그들의 선택으로 한국에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중국 정부의 압박이나 한국 정부의 압박도 없었고 그건 순전히 그들이 살기 위해 내린 선택이죠. 하지만 그들 모두는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점점 가난해지는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취업을 온 중국인 노동자들은 그 수가 늘어나면서 그들끼리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오히려 중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상황으로까지 오고 말았죠. 참 이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노숙자와 다름없는 가난한 삶을 살았고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 고마운 나라 한국에서 취업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모습이야말로 현재 중국이 왜 대부분의 국가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피하는지 보여주는 알맞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인 학생은 아까부터 계속 그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속국인 한국을 챙기기 위한 중국인들의 배려라고 하는데 그런 배려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아니 내일이라도 한국을 떠나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절대 최선진국 한국을 떠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현재 한국은 아무런 학업 그리고 취업 자격 조건이 없는 중국인 노동자라도 공장 단지에서 1차원적인 소위 막노동이라고 불리는 단순한 일을 해도 2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중국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공장 단지 자체가 없을 뿐더러 하루 24시간 일을 하더라도 월급이 30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만큼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한국의 경제 규모에 완전히 압살되어 버리는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의 국가 멸망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중국의 젊은 청년층과 중년층들은 지금이라도 가난한 파상국가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이민을 가서 공장 단지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렇게 한국에서 일을 하면 중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돈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이고 중국이 가지지 못한 시민의식과 위생관념에서도 세계 1위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엄청난 부유국가 물가와 경제성장 동력으로 인해 한 달마다 2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선진국의 삶이 보장되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방금 중국 학생의 주장처럼 이들이 한국인들을 뒤통수 치기 위해 파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중국의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저 개인의 삶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국보다 부유한 한국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생산 노동자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어떤가요? 아까 중국인 학생의 주장과 전혀 다르지 않나요? 하지만 최근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대학교에서도 이러한 중국인 학생들의 선동 발언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주장하는 공통적인 문장이 있죠. 그게 바로 한국은 중국의 속국 그리고 여기에 더해 한국은 중국보다 가난한 파상국가라는 설정입니다. 중국 학생에게 묻고 싶네요. 당신은 왜 그렇게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열등감을 보이는 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중국의 뛰어난 경제인구나 학업인구들이 한국으로 빠져나가니 그것을 막기 위한 대의를 위해 이런 쓰레기 같은 발표를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중국 정부의 세뇌에 완전히 빠져 그들을 위한 꼭두각시의 인생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망하고 있다는 흐름은 막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중국의 인접 국가에서 제일 선진국이고 살기 좋은 한국으로 중국인들이 이민을 떠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중국인들의 생존 욕구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학생과 같은 중국인들에게 경고를 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생산 노동자로 살아갈 인생이라면 정말 조용히 그 일에만 매진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인들은 오히려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한국인들을 위협하고 지금 저희 눈앞에 있는 중국인 학생처럼 중국은 한국의 모국이다. 그러니 중국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된다며 말도 안 되는 사상과 가치관을 주장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꺼리는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인들은 애초부터 목욕하면 복이 달아난다며 잘 씻지 않는 위생관념까지 가지고 있는데 위생 청결도가 세계 1위인 한국인들이 봤을 때에는 중국인들은 그저 냄새가 나고 고약한 심보를 가진 이상한 사람들에 불과하죠.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고 살고 싶다면 부유한 선진국 국민 한국인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학생의 태도는 어떻죠? 오히려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있다며 수많은 외국인 학생들 앞에서 거짓 발언을 일삼고 있죠. 심지어 지금 중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길거리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근접 국가인 일본 심지어는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유럽의 나라들까지 중국인들은 그 모든 곳의 국가들 길거리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며 그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치안위생을 무너뜨리고 있죠. 즉 지금 중국인 학생이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중국인들 스스로 후진국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죠. 한국의 공장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과 같은 국적의 중국인 직원들이 늘어나자 그들과 무리지어 다니며 길거리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 어떤 나라가 후진국이고 선진국일까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이를 끝까지 무시하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발언과 함께 한국은 아직도 중국보다 가난하다며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게 바로 당신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중국인 학생에게 발언권의 시간을 준 것도 이를 정확히 꼬집기 위함이죠. 제 말에 단 하나의 반박거리라도 있다면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중국인답게 찌그러져 있어 주세요. 당신들이 아무리 한국을 깎아내려도 지금 한국은 밀려오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1차 노동자로 굴리며 경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효율적인 최선진국이니까 말이죠. 다른 학생들도 확실히 한국에 대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중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희 학과 교수님께서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중국 학생에게 일침을 날리셨고 교수님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강의실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하버드 학교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입학한 중국인 학생들이 자신들끼리 무리를 만들어 대학교 내부에 있는 공원이나 복도를 생리현상으로 더럽히는 경우가 정말 많았기에 중국인들의 위생관념 문제는 하버드에서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강의실의 학생들은 중국인들은 왜 그렇게나 한국을 깎아내리면서 결국 한국의 공장단지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은 모습을 보이냐며 공개적으로 중국인 학생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는 중국인 학생의 기괴한 발언에 따른 정당한 답변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학생들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강의실의 분위기가 조용히 정리되려던 찰나 강의실 앞쪽에 있던 또 다른 중국 학생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은 무조건 한국인들보다 평균 IQ가 높은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에 두뇌 기부를 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중국인들의 평균 IQ가 한국인들보다 월등히 높다는 발언을 내뱉었어요. 하지만 그 학생의 발언이 터져나오자마자 저는 강의실의 친구들과 풋하고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인구산업공학과 학생이라면 각 나라의 평균 IQ를 알고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한데 그 중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 IQ가 매우 높은 나라였지만 중국은 그 중에서도 최하위, 사실상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아프리카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최하위 평균 IQ 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국 학생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땀을 뻘뻘 흘리며 한국에서 근무하는 비위생적인 중국인 노동자들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중국인들은 평균 IQ가 한국인들보다 2배는 높습니다. 아무리 중국 노동자들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생산 노동자의 역할을 해주면 한국은 고마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에서 일을 해봐야 돈을 못 번다니까요. 저 중국 학생의 발언은 단 하나도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교수님께서 한국을 옹호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희 중국인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세요. 중국인들은 한국에 마치 재능기부와 같은 공장 노동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국 중국인들의 선량한 마음 아닐까요? 또 다른 중국 학생은 목소리까지 덜덜 떨리며 다시 한번 기괴한 변명을 이어나갔고, 역시나 이 발언은 교수님의 단 한마디로 박살나고 말았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그들은 한국을 떠나면 되겠네요. 그들에게 연락을 해보세요. 재능 기부하지 말고 한국을 떠나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돈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으로 가봐야 대기업에서도 못 받는 돈을 한국에서는 공장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벌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들이 한국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은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지금 완전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인들의 평균 IQ 자료 부분은 대체 어디서 확인한 것일까요? 지금 당장 인터넷 검색창을 이용해 각 국가 간의 평균 IQ 수치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전 세계 1위에 가까운 공간지각 능력과 창의성, 그리고 순수 IQ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거의 대다수 지표에서 1위가 아닌 최하위 지표를 보이고 있죠. 사실상 당신들의 지능 수준이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한 완전한 후진국 아프리카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증거가 바로 이 자료가 말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월급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한국인들의 30대 평균 월급은 300만 원이 넘은 완전한 최선진국의 나라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몇몇 부분에서 미국 그 이상의 수준이고, 물가 대비 월급 부분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 1위 지표입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의 부유함은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있으며 중국과는 큰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하지만 중국 학생들은 아직도 세뇌된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그저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희생하고 있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네요. 한국의 공장단지 중국 노동자들이 파업하더라도 한국은 오히려 그것을 너무나 고마워할 것입니다. 한국의 산업단지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은 중국인들이 알아서 사라져준다면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취약계층이나 평범한 직원들이 채우게 되고, 이는 한국에게 오히려 더 큰 이득이거든요. 중국인 직원들을 써봐야 길거리에서 한국인들을 향해 대국 중국인을 보고 뭘 하고 있는 것이냐며 민폐를 끼치거나 길거리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인 수준 낮은 사람들이잖아요. 중국 학생은 지금이라도 세상을 깨우치고 싶다면 한국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부족하다면 제가 직접 표를 사드리죠. 당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 중국은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고 한국은 엄청난 선진국입니다.